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남북 경협주는 반드시 다 폭락한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어떤 위기를 조장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뭐 어그로를 끌려고 해서 뭐 관심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일단 이전에 제가 올렸던 강의 기억나시나요? 코스닥 폭락에 대해서 제가 2% 정도의 음봉이 나오면은 빠지라고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19일 날 나왔고 그다음에 4%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 전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제가 폭락장 얘기했다고 해서 계속 빠지고 뭐 그런 거 저도 바라지 않아요. 저도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코스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가 빠졌다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 빠졌다라는 건데 그것을 예산일로 지금 추세에서 예산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지금 이미 과열이 많이 됐고 이격도 많이 띄워졌고 잡으려고 하다가 추세 하락하면서 떨어지고 있고 이 와중에 또 2%가 빠졌는데 그거를 쉽게 생각한다,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이제 호박 떨어져서 얼굴 코 깨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방송이 조금은 더 여러분들의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얼마 전에 그 라이브 방송 때도 그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 증시는요, 다른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한국 증시는 오래 못 갈 겁니다. 오래 못 가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더 많고 오래 가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주식이란 건 물론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유예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어떤 팩트들이 악재를 갖고 있는 팩트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계속 오른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하기로 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남북 경협주는 다 폭락할 것이다. 자, 이거는 사실 어떤 근거로 얘기한 거냐면요. 먼저 주식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보통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초보자들이 많아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거지, 이 개념 자체를.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자, 그 설명하기 제일 최고의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갖고 왔습니다.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주식은요 무조건 심리입니다. 심리. 이건 공식이에요. 절대적이고요. 그건 심리라는 건 뭐냐? 이 회사의 주식이 오를 거다라는 그 기대치로 오르는 거예요. 기대치. 매출이 실제로 좋아져서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다 뒤져보세요. 매출이 좋아져서 오르는 경우는 100개 중에 몇 개밖에 안 돼요. 1000개 중에 몇 개밖에 안 돼요. 진짜로. 주식은요, 기대치로 오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야 라는 어떤 뉴스나 호재나 이슈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대선주입니다. 대선주. 대선주가 왜 올랐어요? 대선주들이 왜 오르나요? 그때 대선 기간 때 대선이 끝나고 다 박살나죠.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대선 기간 때는 왜 오르나요? 딴 게 아니죠. 대선 기간 때는 이 회사가 지금 후보 누구누구와 연관이 있대. 그래서 이 회사, 그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면 이 회사에 어떤 지원받는 게 늘어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만 정말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기대치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주식은요 무조건 기대치 때문에 오른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이해가 됩니다. 기대치 때문에 주식은 오른다. 자, 그러면 남북 경협주들 아무거나 하나 보죠. 좋은 사람들이 뭐 일바로 뜨기 시작했으니까. 좋은 사람들 남북 경협주 먼저 뜨기 시작했죠. 네. 이 회사가 경협주라고 해서 북한과 연관성을 갖고 오를 거라고 떴습니다. 기사가. 그랬던 주식이 2,000원 바닥을 찍고 9,400원. 그러니까 4배 이상 뛴 거죠. 4배 이상 뛰고 지금 쭉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남북 경협주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남북 경협주가
남북 간의 어떤 사업 협력 관계가 지금 끝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진행 중이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토막이 돼서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예, 그냥 세력들이 장난친 거예요. 세력들이 여기서 다 매집을 하고 들어와서 올랐을 때 털어낸 겁니다. 아니 경협주가 관심이 있어 이 좋은 사람들이랑 회사가 남북과 관계가 있으면 계속 가야죠. 지금 긍정적인 뉴스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개방은 물론이고 지금 북한과 남한 간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주가는 박살. 그 이유는 심리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남북 경협주의 희망을 고점에서 물려갖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손절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투자하다가 손절을 할 수도 있죠. 기준이 안 맞으면. 근데 남북 경협주가 재료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어떤 그 기대치로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밀어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좋은 사람들은 2차 파동을 또 향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파동 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2차 파동 가고 나서 그 꼭지에 이제 물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남북 경협주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 볼 필요가 없고 이걸 한번 보면 그냥 얘기가 끝나요.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이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죠. 그럼 문재인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주식을 얼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선 테마주라는 거를 잘 모를 거예요. 대선 기간 동안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바른손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리스트를. 자, 얘네가 문재인 테마주였어요. 문재인 테마주. 보시면 자, 문재인과 어떠어떠한 관계, 또 어떠어떠한 관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막 고향인 경남 양산에 위치했다. 뭐 이런 이유로도 오르기도 해요. 주식이. 장난치는 거죠. 자, 아무튼 볼게요. 근데 대선 테마주는 다 이래요. 자, 그렇죠. 대선 테마주 당선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주가가? 지켜주면서 혜택을 기다리면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가격대 보니까 바른손이 대장주였던 것 같아요. 대장주값 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네, 당선이 됐으면 지켜줘야지.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폭락.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당선돼서 기대치로 들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홀딩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파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력이죠. 무조건 세력이죠. 왜? 세력들은 이미 먹었으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대선 테마주가 이게 회사가 매출이 상관없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바른손 매출 검색해보세요.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이제 대선 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란 말이죠. 이 종목들이 뭐가 달라졌는지 보란 말이에요. 달라진 게 있을까? 달라진 거 없어요.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달라진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주식의 실체예요. 이 바닥이 이런 바닥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아직 뭐가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은 코 깨지는 곳이고, 요게 다 세력이 작전이야. 세력들이 이미 먹을 만큼 먹었어라고 이 관점으로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뉴스나 회사의 어떤 실적 기대나 이런 거 기대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100개 중에 몇 개, 진짜 1000개 중에 몇 개, 요 정도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 당연히 안 오르죠. 세력들이 다 나갔는데. 소형주는요 여러분, 이거 다 소형주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 소형주는요 다 세력들이 쥐고 쥐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건 남북 경협주는요, 남북 경협주는요, 얘 대형주예요? 대아TI? 아니죠. 소형주죠. 매집 흔적도 보이죠. 차트상으로 횡보했죠. 제가 늘 얘기하는. 그리고 치고 올리죠. 자, 1파 간 다음에 2파 갔어요. 2파를 세게 갔죠. 오르기 전에 항상 주가를 밀어내고 거래량을 죽여버리고. 이게 늘 똑같은, 항상 거의 공식과 같은 패턴입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대아TI. 경협주가 만약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 주가 매출이 발생해도 박살납니다. 매출이 발생해도 박살나요. 왜? 저의 관점은 딱 하나예요. 세력들이 이미 들어왔고 이미 해먹을 대로 해먹었고 더 이상 돈을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빼야죠. 성공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다 알게 된 네이처셀 차트를 한번 보죠. 네이처셀. 자, 네이처셀 차트를 크게 열고, 자, 크게 볼게요. 자, 크게 열고, 그 다음에 아까 데아티아이 차트 또 크게 보고. 아, 이걸 추가를 해야겠네요. 추가. 잠시만요. 자, 추가하고 네이처셀. 자, 차트 모양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차트 모양 어때요? 자세히는 똑같진 않을지라도, 그죠? 모양 자체나 각도나 이 템포 죽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얘 작전주로 평면 났죠? 그럼 얘는요? 얘는 판명 안 났어요. 얘는 몰라요. 얘는 진짜 오른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다. 대선 테마주 다 어떻게 됐어요?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박살났어요. 그리고 개미들은 그때 상처받았던 개미들은 주식시장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개미가 들어오냐? 이제 요런 곳에 대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정말 순수한 개미들이 들어와요. 아, 주식이란 건 이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로 난 계속 들고 있을래. 이 회사는 이거 연관이 있었잖아. 남북 경협주였잖아. 이제 이런 신선한 개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총알바지가 되고 물량 받아주고 계속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퇴장하게 되죠. 주가가 다 박살났을 때 이제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도 하겠지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자금에 물려있는 그 자금을 다시 쓸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러죠? 예, 그렇게 쓸 때가 현금 융통해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투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이젠 좀 진짜로 위험한 시점이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좀 알고 대비하고 알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영상을 올리면 공격을 더 많이 당해요. 이 영상 올리면. 제 코스닥 그 폭락 영상 보세요. 저도 이제 댓글은 제가 다 막아놨잖아요.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제가 2% 나오면 빠진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 안 빠졌으면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 빠져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저도. 근데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4% 또 빠졌잖아요. 그게. 아직은 몰라요, 또.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빠졌잖아요. 그리고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자, 2% 빠졌고 4% 또 빠졌으면은 제가 원칙대로 말하면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유튜브 제 영상 보시면 그 반대 비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 추천하지 않는 거죠. 제 영상을.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에서 인기 끌려면 그냥 그 사탕 발린 말만 하면 좋아요. 그런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투자를 할 거면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알고. 남들 돈 벌었대 해서 무작정 들어와서 다 돈 버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사회 경험 하셨잖아요. 다 끝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은 누가 그랬다더라도 들어가서 망한다고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작전주 그 찌라시 듣고도 들어가서 망하는 경우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 방송에서. 다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일단 데아티아 이런 거 버려요. 이런 걸. 버려요. 그냥. 네이처셀가 똑같지 않아요. 버리고 남북 경협주 중에 진짜 크게 안 오른 거 좀 리스크가 덜 하거든요. 그러면. 조강 이런 거요. 이런 거를 좀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유사한 차트. 리스크가 덜하단 말이죠. 최소한 지금 위치에서 하한가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나와도 금방 복구돼요. 어차피 바닥권이라서. 그러니까 요런 리스크를 좀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차트도 볼 줄 모르고 뭐 그냥 뭐 누가 그랬다더라 막 하면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발전이 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국내 증시는 2년 안에 2년 안에 이제 폭락될 것 같아요. 진짜로. 2년. 저는 이제 올해 말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글로벌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여타 다른 나라든지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는 항상 급등을 해요. 그거 참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 있다. 세계적으로 뭐 금융의 패권을 잡고 있는 뭐 그런 뭐 일루미나티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저도 그런 거 다 알긴 아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공통 분모를 찾아가자는 거죠. 우린 데이터로 승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차트 분석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제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전 차트 분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차트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의 그 차트와 유사하다면 똑같은 심리가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단순히 뭐 뉴스 보고 뭐 이렇게 재무제표 보고 그런 것보다는 차트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주가가 항상 폭락하기 전에는 급등이 있습니다. 급등이 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주가가 이걸로 잡아야 포인트가 잘 보이겠죠? 330포인트에서 830포인트. 2배 이상 는 거죠. 2배 이상. 2배 이상 급증한 다음에 1, 2, 3, 4.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만에 올라간 거고 또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간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또 금방 1년 안에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단기간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 국내 증시가. 그리고 나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박살났습니다. 박살. 그리고 나서 보합 움직임을 줬죠. 이때가 제일 평화로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근데 다른 세계 증시를 보면은 중국도 한번 볼게요. 자, 중국도 한번 보자고 한다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올랐다가 폭락해버렸습니다. 폭락. 가파르게 올랐다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 주식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율이 남들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남들이 수익을 냈다라고 소문을 듣고 그때 들어와요. 비트코인 왜 시작했어요? 남들이 수익 내는 거 보고 시작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먼저 알고 투자한 사람 몇이나 됩니까?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은 남들이 수익을 냈다라는 거 보고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형성되는 거예요. 버블이. 여기서도 증시에서도. 그리고 이전에 샀던 사람들은 한 방에 도망치는 거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언제나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남북 경협주라는 어떤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짐 로저스라는 사람도 그랬죠. 남북 경협주 때문에 한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뭐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러면 지금부터는 증시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리스크가 뭐가 있죠? 실제로는요, 여러분, 남북 경협주, 북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 그런 거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북한이 다 개방해서 우리한테 매출을 넘겨주겠습니까? 걔네가. 얼마나 넘겨주겠습니까? 그 인민들 뱃속으로 들어가기도 바쁜데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남북경협주 왜 오를 거다? 기대치로 오를 거라는 거예요. 매출이 실제로 엄청 늘어나서 그게 아니라 잠깐은 어떤 공사 비용이나 그런 비용을 받겠죠. 그죠? 그런 비용이나 일시적인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기대치로 오르는 겁니다. 그냥 북한이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그 기대치로 이제 오를 거라고 해서 지금 그런 상승장의 여력이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아있다. 한 번 더 가게 되면. 근데 내부적인 리스크는 뭐가 있습니까? 가계부채 1,500조.
그죠? 가계부채 1,500조.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운명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존 소비 세대들의 위축. 20대 지금 실업률 최악이죠. 10%라고 했나? 최악이죠. 그리고 자영업자 경기 최악이죠. 그리고 그 소비할 수 있는 인구 중에 이제 5, 8년 개띠 그 부근에 계신 분들, 어르신분들, 그분들의 은퇴, 현금이 없다라는 거죠. 내수 경제 기대하기가 어렵고, 물가는 왜 그런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기업과 개인 간의 그 빈부격차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초등학생들 그 장래희망이 뭐 아프리카 BJ 또 그 건물주 이런 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아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걔네가 보고 자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전 지금 근데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르는 시점으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타게 될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럼 그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분위기는 어떻게 타냐면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차트 모양이 되면 어떤 차트 모양이 형성이 되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도. 자, 5일선과 10일선을 타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갈 겁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잠깐 꺾여요. 잠깐 꺾이는데 거기서 2% 폭락 나오면 빠지시고요. 마찬가지로 빠지시고 또 다음에 또 추세가 다시 살아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들고 가세요. 10선과 20선을 10선과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배열을 꺾이지 않고 계속 가게 될 거예요. 배열을. 그리고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약간 위기거든요. 눌리는 곳이에요. 이 구간이. 근데 이 데드크로스 나오지 않는 이런 데드크로스 나오지 않는 선에서 간다면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상승장의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2015년도도 보죠. 상승장 특징 지금 이게 2015년도였구나. 얼마 전 거. 그쵸. 얘도 마찬가지. 이게 상승장 기류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5일선과 10선 깨지면서 2%가 뜬다. 여기 떴네요. 이제 떴고 여기서 빼도 되고 다음에 또 뜨게 되면 그때 빼도 되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5일선과 10선의 배열이 정배열로 유지되면서 봉이 그 위에 안착되면서 간다. 이게 상승장 기류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앞으로 주식 뭐 하다 그만둘 거 아니니까 이런 신호 뜨면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하는 거예요. 이런 신호 뜰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배열도 많이 깨졌고 좀 몇 개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런 모양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또 모르겠지만 그럼 그땐 주식을 하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그리고 늘 기억하세요. 남북 경협주는 허상이다. 기대치로만 오른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장기간 홀딩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폭락장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폭락장이 온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마 욕을 엄청나게 먹었을 겁니다. 왜 잘 되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왜 분위기 깨냐? 그게 아니죠. 너 지금 너 혼자 무슨 말 하는 거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계속적인 절대 상승세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강하게 상승했으면 강하게 폭락하는 게 자연의 섭리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지금 문재인 테마주만 갖고 왔는데 2012년도 박근혜 테마주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2012년도 박근혜 테마주들이 뭐가 있었고 걔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주식이라는 건 다 말장난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이라는 것도 상승장의 여력이 우리는 충분히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에 베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영상을 제가 올린다라고 해서 저한테 득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제 방송에 나오셔도 굉장히 매너를 지켜주시는 게 전 감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제가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 사안만큼 지금 상황만큼은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숙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이런 상황이면 말도 안 해요. 이런 상황이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요. 그냥. 근데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 카페에도 오셔서요, 여러분들이 제가 쓴 글들을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지금 예전에 썼던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다 보세요. 그리고 제 지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제 유료 강의들까지도. 유료 강의에 대해서 궁금해 보시는 분 많은데 지금은 지표 매매와 초보 강의와 상한가 수익 매매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얼마 전에 추가했죠. 가치주 매매. 이제 가치가 좋은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세력주가 뭔지, 세력주 평가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걸 제가 추가적으로 더 담아 드렸습니다. 아무튼 카페에 오셔서,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 좀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바람으로는. 이거는 약간 홍보하는 거죠, 카페를. 여기서 제가 이제 검색식을 막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식 만드는 그 게시판도 제가 만들어 드렸고, 그 회원들끼리 종목 추천하는 거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황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우리 보건님께서 계속 올리고 계세요. 제가 진짜 감사해갖고 매일 올리셔서 제가 쪽지로 기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감사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제가 앞으로 계획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뭐 비밀번호 건 방송 있잖아요. 비번 건 방송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제가 정보 좀 드리는 쪽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관심 정보를 올립니다. 얘네들이 이제 슈팅 나오는 정보가 많은데 이 관심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왜 와조스키가 여기다 관심 종목을 넣어놨을까, 뭐 그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혼자 하기보다는 카페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말이 길어졌네요. 네, 아마 이렇게 또 될 것 같아요. 만약 폭락장이 진짜 오면은 제가 더 이상 방송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 주식을 그때는 접을 거거든요. 네, 그땐 접고 이제 다른 걸 해야겠죠. 아니, 원래 다른 거 하고 있었는데 다른 거 더 많이 해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것들 더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 아마 진짜 방송을 진짜 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왜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폭락장에 뭔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죠? 그리고 장이 다시 살아나면 그때 제가 돌아오겠죠. 예. 아무튼 여러분, 방송 이게 좀 긴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제 말에 오해 소지가 없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대비하시고 잘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데이터를 많이 보세요. 그럼 도움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